물가를 내려야지만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앞으로도 감소될 수 있고 공급은 좀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원유 가격은 잠시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일시적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약 3.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측한 예상치보다 더 상회한 수치로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품목이 지금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시켰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뒤에 판소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물가 정점인 6.3% 이후에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7월 중순 이후에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됐고 또 후 폭염 등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높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며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6.8%에서 6.3%로 떨어졌고 개인 서비스도 4.7%에서 4.3%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월에는 국제 유가 그리고 기상 여건 등 높은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 물가는 다시 안정 흐름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을 조속한 회복을 위해 주요 품목 가격,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품목 중에 축산 그리고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폭염,폭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반대로 10.5% 정도로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농산물은 0.3%에서 5.4%로 엄청나게 급격히 상승되었고 축산물은 4.1%에서 2.7%로 낮아졌고 수산물도 5.9%에서 5.8%로 낮아진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고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되면서 전월 대비 8.1%, 전년 동월 대비 약 11% 정도 감소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8.1% 상승한 수치로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식 제외된 서비스에서 봤을 때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근원물가, 이 변동성이 강한 품목들을 제외한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된 지수를 근원물가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3.3%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 전월 대비 기준에서 본다면 똑같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포인트가 상승한 건 농산물 그리고 석유류가 그 품목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 물가에 대한 지수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품목 중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7월 달에 1.8%가 나왔는데 8월 달에 3.9%로 엄청나게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선식품. 이 신선식품은 신선 어계, 생선 해산물, 신선 채소, 신선 과일 등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의 품목을 지표로 한 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달에 1.3%가 나왔는데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과일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박 한 통 먹으려면 35,000원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과일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3%대로 상승한 거다. 다만 일시적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기상 여건 개선으로 9월 들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석유의 비중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그렇다면 이 원유 가격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물가가 빠르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시켰던 품목을 꼽아본다면 원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이 WTI 기준에서 이 배럴당 얼마 정도 급격히 상승이 되었는지 본다면 2022년 6월달 기준입니다. 기존에 약 배럴당 80달러 수준의 이 원유 가격이 6월달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12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7월 기준에서 원유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고 또 8월, 9월, 10월달 수준에서 이 100달러 수준이 약 9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로 접어들면서 이 90달러는 8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서 6월 달 기준에서 7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원유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급락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달 80달러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9월 달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배럴당 어느새 90달러까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2년 6월달 120달러까지 찍었던 가장 높았던 수준, 요 수준과 2023년 6월달을 비교해 봤을 때 70달러로 급격하게 급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6월 달에는 유가가 많이 급락했지만 9월 달 수준에서 본다면 지금 90달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빠르게 유가가 상승이 돼서 100달러 수준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빠르게 자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이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죠. 8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만약에 11월 달 기준에서 뭐 100달러 수준 이상까지 간다? 그럼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더 빠르게 작용되면서 아마 휘발유 가격은 2,000원 시대를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펙 플러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또 사우디가 이 원유 가격을 빠르게 인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산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사우디는 재정적인 압박을 크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감산 조치를 발표한 거다. 자, 100달러 이상까지도 계속 돈을 벌었던 이런 수출국 나라들이 70달러 수준까지 이게 폭락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실적이 약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가 급락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부담 압박으로 인해서 감산 조치를 하면서 이 원유 가격을 다시 정상적 가격으로 상승시키길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 커지면서 물가 상승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진 보진 않습니다. 이미 연초에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적으로 감산 발표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었냐, 그때 강의에서 초기에는 당연히 물가가 빠르게 상승될 수 있다. 다만 이 원유 가격은 다시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이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 거다. 후에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우디의 재정 부담이 컸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요가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 중국 시장의 디플레이션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석유 최대 수입국 나라인 중국에서 에너지 수입국의 최대국 중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미 생산자 물가인 PPI 지수가 이미 작년부터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버렸고, 거기에 따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 0%대로 진입하면서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수요가 감소되면서 소비가 억제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악화되고 있고 부양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버린다면 이 중국의 영향이 중국과 무역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영향이 세계적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다시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배럴당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운전 안 합니다. 지금은 뭐 휘발유 가격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국내 여행 다니신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이게 뭐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수준까지 넘어오면 차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대다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수요층들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여기에 지금 대다수의 모든 나라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화가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다시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 가까운 미래는 아마 저는 하반기 정도면 좀 어느 정도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공급 확대 방안도 있죠. 지금 대표적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한 사우디와 미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와 중국 관계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동안 수출 제재를 했던 나라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의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시장에
이 원유를 재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전략 비축률을 좀 푸는 방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셰일 오일을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제재를 좀 더 완화해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변동성이 심한 원유 가격은 수요 감소와 이런 공급 확대의 방향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뭐 연내 한 차례까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9월 달에는 아마 인상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지 또는 아니면 근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근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근원 CPI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전월 대비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금리 인상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나오는 순간 또 다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미비하다. 거의 없다. 추세의 방향은 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내려야지만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인데 이걸 재연장하는 방향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세금적인 완화 혜택들을 다시 한번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앞으로도 감소될 수 있고 공급은 좀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잠시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